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이번엔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과 관련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3년도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대전 이쪽에 연구소가 많은 관계로 청중의 한 70% 정도는 자연과학 또 공학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질문한 내용은 이 사후세계 작동 원리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신비관 스웨덴보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인문학을 전공한 분들로 이런 죽음학 강의를 할 때 받았던 질문은 아래쪽에 있는 근사체험이라든가 삶의 종말체험 같이 죽음과 관련한 이런 영적인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중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질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히어로 애프터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쓰나미에 휩쓸려서 이제 죽었다가 심폐소생술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근사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죽어서 가게 될 것이고 죽어서 경험하게 될 일인데 우리 모두의 일인데 어쩌면 모두를 그렇게 다 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근사 체험을 주제로 연구한 학위 논문인가를 봤더니 2014년에 가톨릭 생명대학원에서 이 근사체험 연구로 제출된 석사 논문을 볼 수가 있었고, 아래는 제가 지도한 언론에 보도된 근사체험의 국내 사례와 서양 사례와의 비교 분석 이런 석사 논문이 있었는데, 이 동양 서양 간에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같은 척도를 사용한다면은 아까 10가지 척도를 아까 란셋에 소개된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또 공통된 척도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관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석사 논문 연구에서 관찰한 어떤 면들이 있고 없나를 본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런 근사체험을 소재로 한 이러한 학위 논문은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걸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학위 논문이 제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일간신문에서도 의학 발달로 죽을 사람도 살려서 근사체험자가 최근 2배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제프리 롱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근사체험자들이 보이는 변화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면서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는다. 또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아래쪽 일간지에서는 우리나라 사례로 육신을 빠져나올 때 느낌, 머리에 망침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니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국내 사례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을 일반인들의 반응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소개하는 사례인데, 어느 배우가 이분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13대 1로 싸우다가 죽을 곤비도 넘기고 한쪽 눈을 또 실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러한 근사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체험의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이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근사체험에서 소용돌이 같은 거 봤다 하죠. 다른 출연진은 그런 건 회식 때나 듣자고 말했고, 또 다른 출연자는 그런 건 회식 때도 말하지 마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그런 장면이 보도된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삶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데, 이런 걸 이렇게 웃음거리로 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잔 블랙모어는 영국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근사체험의 대표적인 회론자죠. 근사체험은 뇌가 헷갈리는 거다. 죽어가는 뇌 가설을 통해서 뇌 속의 산소 부족 이런 걸로
빛이나 터널보는 착각에 초래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몇 년 전에는 좀 다른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근사체험의 중요한 진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줘서 삶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심리 치료요법으로 정신의학계가 이를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근사체험은 이 뇌가 헷갈리는 거다 이런 회의론자가 근사체험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이 아주 새롭고 신선한 면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프리 롱은 미국의 방사선 종양학 전문입니다. 방사선 종양학이란 분야는 암을 이 방사선을 쪼여서 치료하는 그런 분야가 되죠. 이분은 친구의 부인이 페니실린을 맞고 시력이 오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목격을 하면서 이런 체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98년에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전 세계의 사례를 다 모읍니다. 10년간 1,300명 이상의 사례를 모으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떻게 했느냐 그런 궁금증이 들 텐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걸 다 수집을 한 거죠. 우리나라 한글로 기입을 하게 된 그런 그 코너도 있고요. 아랍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 사례들을 다 모아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번역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롱 같은 경우는 이 근사체험이야말로 사후생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니까 뭐 체위이탈하고 눈을 볼 수 없는 맹인도 시각장애인도 보게 되고 또 삶을 주마등처럼 회고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체험이 일관성이 있고 이런 체험자들의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걸로 이거야말로 사후생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그 주부는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근사체험 한동안에 뭐 너무 멋진 곳이 거기 머물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내 아이들 돌볼 거지 걱정이 되면서 돌아가서 살아야 하면서 육신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저편이 너무나 좋긴 했지만은 양육의 의무를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베커 교수는 미국 교토대학에서 죽음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국제적인 상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와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춘천 한림대에서 생사학 인문 한국연구단 국제학술대회를 할 때 온 사진을 오고 저랑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죽음의 체험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국내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칼베커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이 그 체외 이탈을 한다는 것은 요가의 본고장 인도에서는 수천 년부터 알려져 있고 서구에서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젊은 시절 이 체외 이탈을 했다고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은 1940년대 중반에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병을 앓으면서 체외 이탈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940년대는 인공위성이 없을 때인데 이 칼 구스타프 융이 체외 이탈해서 내려다본 이 지구의 모습은 그 훗날 인공위성이 찍은 지구의 사진과 정확히 일치를 했다는 것이죠. 체외 이탈 상태를 보게 되면 몸에서 이제 떠올라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게 되고 벽이나 나무 등을 뭐 자유롭게 통과하고 구스타프 융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자신상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체험 중 몸 밖을 빠져나온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애착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놀트 메스너는 독일의 세계적인 산악 등반가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등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연구를 하는데 등반 추락 사고로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뭐 사고 후 사망했다면 뭐 연구할 여지가 없겠지만 생존한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 등반하다가 추락할 경우에는 물에 빠진 거하고 달라서 물에 빠진 경우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산을 오르다가 떨어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딱 놓고 이 자기를 관찰하는 자가 되면서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떨어지는 자신의 육체를 자기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락 사실에 지배되지 않고 냉정해지고 시간, 공간 감각이 소실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락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에 의하면 불안한 생각도 없었고 아주 태연한 기분으로 자신의 몸이 가파른 설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인 자신의 전 생애를 짧은 동안에 수십 년의 삶을 회고하기도 하고 또 땅의 육체가 추락하기 전에 영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통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라인홀트 메스너는 이 연구를 조사를 하면서 어느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둘을 산악 등반 사고로 잃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만나 사실은 땅에 육체가 추락하기 전에 몸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어머니가 크게 위안을 받았다는 그런 그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벗었을 때의 느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 아주 무겁고 둔탁한 육중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잠수복을 입고 해저에서 아주 천천히 일을 하다가 업무가 다 끝나서 해변으로 내려고 도착해서 이런 육중한 잠수복을 벗었을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골초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대는 아주 실내가 그 담배 연기로 뿌옇고 숨쉬기조차 힘든 이런 상태에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소설과 설화에 나타난 체험을 한번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찰스 디킨슨이 1843년에 지은 소설입니다. 이 잘 아신 것처럼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전날 친구의 유령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또 현재 미래까지 다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회고를 통해서 이 구두쇠 영감이 크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겸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KBS에서 여름마다 이 전설의 고향을 했습니다. 저도 즐겨 봤었는데 요즘 하지 않지만 기억나는 게 1982년에 웃고 가는 저승길이라는 그런 설화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마을에 아주 노랭이 구두쇠 영감이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저승에 갔더니 전세 아직 올 때가 아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근사체험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 영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 구두쇠이고 노랭이였던 수존노가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재산을 주위에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이번에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육신을 벗으면서는 정말 웃고 간다는 그런 내용의 설화였는데 40년 본 지 4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노인 고령 환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심장마비 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으로 혼수에 빠진 48명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을 해서 봤더니 37%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누군 하고 누군 하지 않나를 봤더니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뭐 성별, 나이, 또 종교, 또 약물의 종류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이 그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근사체험자 대부분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진지해지고 또 영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죽음을 공포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은 이 법어집에서 이미 이런 근사체험이나 이런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법어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세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궁금증과 신비가 차차 벗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 버지니아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소 이안 스티븐슨 교수 정신과 교수였던 이런 인물들을 들고 있고 또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설법과 법어집에서 이미 이런 거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국 한 월간지에서도 이 의학계가 이제 사후세계는 미신으로 또 근사체험은 환각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의학적 영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능력, 유령 같은 초자연적 현상 중에서 이 근사체험이 유일하게 의학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영역이 돼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이 근사체험을 하면서 이 말기 암이 치유된 사례인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죽음도 다른 이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그립고 한 건 뭐 자명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거기서 행복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땅을 치고 오열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다 거북이 모래에다가 그 해변에다가 수많은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깨고 나와서 새끼가 바다에 가야만 이 새로운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다 거북의 알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상식, 고정관념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약 아는 것만 볼 수가 있다면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것,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위에 세균이 산다는 거를 100년 동안 이런 상식, 고정관념에 의해서 모르고 살았던 거죠. 사실은 100년 동안 현경으로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또 의료진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문제는 환자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서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또 이 근사체험 후에는 삶에 심대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런 걸 저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의료진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책들은 다 이런 근사체험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대표적인 책의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이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쓴 다시 산다는 것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퀴블러 로스 박사가 쓴 사후생이란 책, 또 방금 소개해드렸던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인 제프리 롱의 죽음 후, 또 본인이 이러한 근사체험을 했던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븐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다 이런 책들이 다 의사들이 저술한 근사체험에 관한 책입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생명이 꺼진 인간의 육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추운 겨울 내내 입고 있다가 봄이 오니까 더워서 벗어버리게 된 두꺼운 외투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사체험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영적인 현상을 알아보기로 하죠. 이 현대인들에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소개함으로써 생활 패턴을 바꾼 분이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췌장암을 오랫동안 앓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기에 보면은 그의 마지막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잡스는 그 아이들 또 아내 로렌을 차례로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그들의 어깨너머로 아무도 없는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감탄사였습니다. 오 와우라는 감탄사 세 마디라고 눈을 감았는데 뭘 봤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또 별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고 그가 뭘 봤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 죽은 잡스의 영혼을 만나서 그때 뭘 봤길래 그렇게 감탄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영적인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거나 또는 임종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연구한 대표적인 분은 영국의 정신과에 있는 피터 패닉 박사인데요. 이분은 간질,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쪽 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번역도 매끄럽게 잘 돼 있고 좋은 내용인데 이런 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팔리지가 않죠. 주식이나 재테크, 자기계발서는 많이 사봐도 이런 책들은 거의 사보질 않기 때문에 곧 절판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동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임종자를 많이 보는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926년에 윌리엄 바렛이라는 아일랜드 왕립과학원의 물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하는 환자가 임종 시에 본 어떤 환영에 충격을 받고 이런 걸 조사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타난 환영들, 원 이름은 데스베 비전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 뭐냐면 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주인공이 과다 출혈로 죽어가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냥한 미소를 띠고 특히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뭘 보고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데, 사랑스러운 빛 경이로운 존재들 하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온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죽을 때가 돼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좀 이따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과 같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의 동생이 사실은 3주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환자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족도 일체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건데, 이 주인공은 자기 임종임박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하고 불과 3주일 전에 죽었지만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자기 동생의 마중을 받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데스페 비전, 삶의 종말 체험의 사례입니다. 이걸 연구한 피터 페닉 박사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죽음은 TV 스위치가 딱 하고 꺼지는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러 단계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종에 임박해서 오래전에 죽은 가족 또 친제 방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혼돈스러운 걸로 오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대부분 의식이 활짝 깨어 있을 때 발생을 하고, 때로는 어떤 오랫동안 무의식 상태 있던 환자가 다시 의식을 찾고 죽기 전에 짧지만 맑은 의식을 회복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의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